지금부터 문재인 좌파 정권에서 희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절망 속에 복장 터지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이든은 당선이 되면 북조선 속의 김정은이와 비핵화할 때까지 대화를 사절하겠다고 합니다. 나라의 TV 구독자님들은 트럼프와 바이든 중 누구를 지지하시나요? 미국 현지 시간 11월 3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서 문재인 좌파 정권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을 바라는 데 반해 한국 국민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보인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문재인이 대북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데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해왔던 톱다운 방식을 공개 지지하는 입장과 달리 한국 국민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던지는 추파에 질려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습니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는 당헌 조항을 수정해 내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것에 야당의 비판이 쇄도하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뜬금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돼서 발생한 선거 비용에 대한 것을 문제 삼으며 물고 늘어졌는데요. 그렇다면 문재인이도 재보궐선거에 당선되었으니 일찌감치 자녀 임기 종료 시한이 지나 지금 청와대에 불법으로 눌러앉아 있는 거겠군요. 장경태는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문재인의 임기 종료 시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내놓아야만 할 겁니다. 하태경 의원이 문재인에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일괄 사면을 요청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3일 TBS 라디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확정과 관련해 명백히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감싸기는 어렵지만 한나라의 얼굴이었던 분이라서 굉장히 안타깝다며 국가 전체로 봐도 불행이라고 말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그러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고 또 전직 대통령들은 전체 재판이 끝나면 문재인이가 좀 통 크게 사면을 해주면 좋겠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까지 확정되면 고려해 주십사 문재인에게 부탁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하태경의 이 말을 들었다면 무슨 생각할까요? 뇌물 1원짜리 하나 받은 적 없이 그저 뇌물죄 오명을 뒤집어 쓴 박 대통령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하태경은 왜 박 대통령을 구차스럽게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박 대통령은 국월 사면 따위 바랄 인물이 절대 아닙니다. 하태경이가 아직도 박 대통령을 잘못 판단하고 있네요. 진중권 씨가 3일 추미애의 수사지휘권 행사 및 감찰권 행사를 공개 비판한 검사들을 향해 절대 사표를 내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중권 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개혁, 쿨하게 받아라. 그게 뭔지 이제 본인들도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진중권 씨는 어차피 저 사람들의 목표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권력비리 수사 방해에 있다면서 검찰개혁, 뭐가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추미애 마음껏 하시라고 하고 그냥 수사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끝으로 진중권 씨는 내 느낌에 어차피 언젠가 조사실에서 다 피의자로 만나게 될 분들이니 조급해할 것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다시 광주를 찾았습니다. 내년 4월 열리는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중도로의 외연 확장을 하겠다는 이른바 서진 정책의 가속을 밟겠다는 건데요. 김종인이 광주를 방문한 건 취임하고 두 번째. 지난 8월 19일 광주 5.18 묘역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사죄한 지 76일, 두 달여 만입니다. 김종인 이 사람아, 당신이 그런다고 호남에서 국민의힘 절대 안 찍어요. 이처럼 국민의힘이 집토끼는 개차반 취급하며 엉뚱한 짓거리만 하다 보니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동반하락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는 전주 대비 1.9%포인트 좁혀졌지만 오차 범위 밖 흐름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전국 유권자 2,5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은 전주 대비 0.3%포인트 내린 34.8%, 국민의힘은 1.6%포인트 오른 28.9%로 집계됐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는 5.9%포인트로 2주 연속 오차 범위 밖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7.8%포인트였습니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세에도 민주당과 격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한 채 20%대 정체 현상을 보이는 이유는 대권 후보의 부재와 여당의 견고한 응집력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세난 등과 관련한 문재인 좌파 정권,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혼란, 민주당의 당헌 개정 및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 등 민주당발 논란이 산적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장성철 공감과 논쟁정책센터 소장은 국민의힘 대권 후보 인물난이 불러오는 지지율 정체 현상이라며 민주당 진영이 아직 분열하지 않고 뭉쳐있는 것도 민주당의 견고한 지지율에 한몫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의 호남 끌어안기 행보는 공격당할 빌미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겠지만 영남권을 더 신경 쓰고 챙겨야 할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나라의 TV가 볼 때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체 현상을 보이는 이유는 지금 연신 좌클릭하며 오직 호남에만 지극정성 공들이고 있는 국민의힘 꼬라지를 보면서 이게 과연 우파 정당인지 의문스럽다며 우파 지지층마저 등 돌리게 만드는 행보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또 야당으로 문재인 좌파 정권과 민주당 수많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투쟁하지 않고 그저 감나무 밑에 누워 감히 저절로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형국이니 이런 식물정당을 어느 누가 지지하고 싶겠어요? 이런 가운데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3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아무런 대책 없이 쪼개고 제외하는 속 좁은 좁쌀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복당 문제에 회의적인 데다 당 안팎의 재보궐선거 후보 유력 인사들에 대해 다소 인색한 평을 이어가자 날선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홍준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가 심상치 않다면서 재보궐선거가 야당에 결코 유리한 지형이 아니라고 우려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를 보면 보궐선거의 특성상 투표율이 아주 저조하고 열성적인 지지층만 투표장으로 간다면서 40%도 안 되는 투표율을 감안한다면 24개 구청장과 80% 이상 지방의원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조직선거, 관건선거를 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중대 정책으로 마음이 떠나버린 느슨한 우리 지지층과 와해된 서울 지역 당협 조직으로 이런 악정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지 참으로 의문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홍준표 의원은 더구나 김종인 위원장이 이미 우리 당 후보들을 모두 폄하해버려 어느 후보가 선택받더라도 상처뿐인 출마가 될 것은 자명한 이치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우리끼리 쪼개고 제외하는 속 좁은 좁쌀 정치를 어떻게 우리 지지층들이 받아주겠냐고 쏘아붙였습니다. 또 홍준표 의원은 부산시장 선거도 서울과 사정이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의 당협 조직도 상당수 와해됐다는 주장입니다. 홍준표 의원은 곧 민주당은 부산 지역 최대 수권인 가덕도 신공항도 발표할 것인데 그걸 무슨 타개책으로 돌파하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태극기 세력의 심상치 않은 민심 이반 현상도 짚어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더구나 태극기 세력이 가장 강한 부산에서 그 세력을 업고 정교제 전 펜앤드마이크 대표가 출마하려고 한다며 아무나 나서면 찍어주는 부산으로 얕잡아보고 초선 의원에게 출마 종용도 하고 다른 중진이나 다선 의원들은 배제하면서 부산시장감이 없다고 질러댔으니 부산 사람들이 뿔이 나도 단단히 났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홍준표 의원은 이제 우리 당 최대 지지 지역인 TK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 34%, 우리 당 30%로 역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보궐선거도 없는 호남에 가서 표구걸이나 한가하게 하고 있으니 보궐선거를 앞두고 하는 모습들이 가관이라며 야당이 왜 이래? 우리 지지층들의 아우성이라고 한탄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야당의 승수는 얼마나 될까요?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여론과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여론이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아경제가 윈지코리아 컨설팅에 의뢰해 지난 1일에서 2일 이틀간 만 18세 이상의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내년 보궐선거에서 어느 당 후보가 당선되기를 원하는지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이라는 응답이 37.9%, 국민의힘이라는 응답이 34.5%로 여야 간의 격차는 오차 범위 내였습니다.
올해 4.15 총선에서 서울 49석 중 41석을 민주당이 석권했으며 현재 서울 25개 구청장 중 24개를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여야의 오차 범위 내 팽팽한 대결로 나타난 것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따른 고리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데다 민주당이 당헌을 뒤엎고 공천을 하는 것에 따른 정치적 비판도 뒤따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공천에 대해 물은 결과 공천을 하면 안 된다는 응답이 44.6%, 공천해야 한다는 응답은 39.3%였습니다. 한편 여야의 후보 적합도를 설문한 결과 범여권 후보군에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범여권 후보군에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박영선 장관은 민주당 후보로 13.6%의 지지를 얻어 선두였습니다. 그 뒤로 박주민 민주당 의원 10.3%, 추미애 법무부 장관 7.7%,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6.6%, 우상호 민주당 의원 4.5% 순이었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은 범여권 후보로 17.6%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5.9%로 그 뒤를 이었으며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8.4%를 기록했습니다. 분명한 건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를 이기지 못하면 다음 대선에서도 매우 불리해진다는 겁니다. 지금 우파 지지층들이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똘똘 뭉쳐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파 사쿠라 김종인은 반드시 아웃되어야만 합니다. 대구 박혜영님, 김정영님, 어려운 형편의 나라의 TV를 위해 변함없이 구독료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